대한애국당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논평 2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치 사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규탄, 자유 대한민국 수호 외치는 태극기 집회 연료,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가 주관 주최하는 제50차 태극기 집회가 4월 6일 오후 2시 중앙지방법원 앞, 제51차 태극기 집회가 4월 7일 오전 10시 서청대와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열렸습니다. 약 10여 만의 태극기 애국국민들이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법치 사망과 살인 재판을 규탄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결사적인 결기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라는 1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가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 촛불의 조작, 기획, 음모의 불법 탄핵 세력에 손을 들어주었다. 거짓 촛불 붙잡고 살인적 정치보복 밀어붙인 문재인 정권의 촛불 사법부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 공동대표인 이규택 대표는 4월 7일 오후 2시 서울역 집회 개회사에서 북한 중앙방송이 중계한 것과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중계했습니다. 헌법 제27조 사항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중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세윤 판사가 TV 생방송을 허가했고 생방송이 나감으로써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든 명백한 정치적인 쇼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공동대표인 서석구 대표는 4월 7일 서울역 집회 연사로서 존경하는 태극기 동지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했고 현재는 천만인 무죄 석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24년 징역 24년 180억 원 선고를 한 것을 보고 저는 판사 생활 10년, 변호사 생활을 수십 년 해온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재판부가 대한민국의 권력과 시류에 영합하는 정치적 재판으로 사법살인을 할 수 있냐고 묻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제50차, 제51차 태극기 집회에 모두 참석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는 애국 국민 여러분, 4월 6일은 대한민국의 사법부 법치가 무너진 날입니다. 소위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들의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굴종하고 무릎을 꿇은 날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고 촛불 세력들의 혁명이었고 친북 세력들의 혁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태극기가 수천만 명이 모였는데 방송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촛불혁명 운운하면서 촛불을 든 국민만 국민이었습니다. 태극기를 들은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사회주의 세력,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 속았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8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이 국민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돈을 육하원칙에 따라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죄, 직접 증거가 없는데 그런 대통령의 징역 24년을 선고합니까? 라고 강변했습니다. 또한 애국국민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긴다는 신념으로 투쟁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좌파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은 주사파 사회주의 혁명이었습니다. 라며 현재 상황이 체제 전쟁 상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또한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를 하려 합니다.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인신감금과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꾸만 빨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죄목 중에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은 죄 없는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태극기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의 부당성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다같이 투쟁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4월 7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에 2부 집회에 참석한 애국국민들은 미국 대사관을 바라보며 Thank you USA, USA, Korea를 외치며 6.25 전쟁에서 피 흘려 싸웠으며 현재도 혈맹으로서 북한의 대한민국 적화 야욕에 맞서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은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김정은을 드러내고 북진 자유통일을 이루겠다는 열망을 필사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다음 논평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전부 공개하라.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권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 8일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1심,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뒤에도 국회 사무처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국회 사무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체 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특수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각 정부 부처의 고도의 특수한 정치적 행위에 책정된 예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에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도 통치 행위도 예산을 지원받고서 보고 안 해도 마땅한 정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올가매려는 권력 찬탈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고 사법 처리에 악용하려 한 순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뒤져내 드러내려 한 이유로 이 나라에는 특수정치행위도 국가 안위와 국가 이익과 관련된 통치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가 무법적,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국회의 특수활동비도 당연히 공개 원칙에 입각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혈세 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국민의 대표,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국민은 알아야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뜻보다 더 높은 것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은 알기 원하고 짐승보다 못한 국회는 해산돼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친 지 오래입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무슨 눈먼 돈인 줄 알았습니까? 그것 역시 국민의 피 같은 돈, 혈세입니다. 국회는 정신 차리고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십시오. 특수활동비 공개는 이제 대원칙입니다.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십시오. 이전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의 특수활동비도 모두 공개하십시오. 과연 어느 정부가 그 대단한 통치행위에 제대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는지 국민은 알고 싶고 알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 그 혈세를 갖고서 장난치는 자들이 나라 곳곳에서 거침없이 활약하고 있는 이 나라가 나라입니까? 특수활동이건 무엇이건 이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돈은 단 한 푼도 헛되이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선심 쓰듯이 나눠주고 나눠 갖는
명심하길 바랍니다. 2018년 4월 8일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태극기 애국동지 여러분. 잠깐 다녀왔습니다. 제가 8일 총 8일 해외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어저께 인천공항에서 곧장 태극기 시차 이런 거 없었습니다. 태극기 집회로 달려갔고요. 그래서 그 태극기 집회 때 연설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 간단한 말씀을 올렸으나 부족하다 생각하여 여러분께 또 이렇게 인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것, 저는 우리 대한애국당 대변인 그리고 서울시장 예비후보 인지연은 왜 미국에 갔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하고서 거의 한 4, 5일 있다 곧장 미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아무리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그 미국에 있는 미국 요직에 있으신 분들과 소통을 한다 해도 얼굴 보고 직접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중한 상황, 개헌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 선거에 관련된 이런 모든 사정에 대해서 직접 알려야 했고, 그 현지 미국 그 워싱턴 DC에 DC 그리고 버지니아 이런 곳에 현지에서의 반응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또 저 또한 직접 보고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우리의 뜻을 알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전략은 여러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당연히 강력한 중심축이기도 하고요. 그 축 하에서 이렇게 그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외교적 노력도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그럼 가서 무엇을 했느냐? 8일 동안 그 짧다면 짧지만 길다고 할 수 있는 그 긴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 인천공항에서 여러분들께 보고 드렸었던 대로 그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모여 있어요. 한 군데 쪽에. 무슨 브루킹스 연구소 이름 들어보셨죠? 그리고 미국 기업 연구소 AEI, 그리고 CSIS라는 것도 빅터 차라는 분이 계시는 CSIS라는 것도 있고, 헤리티지 재단도 있고요. 제가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몇 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한국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 전문가들은 우리 정도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고, 그래서 계속 서로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약속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시장 출마 예비 후보 등록한 사실에 대해서도 직접 알려도 드렸고, 또한 제가 그 공개적으로 이름을 말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수잔 숄티 북한 인권 운동가, 그분하고는 2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과 인도스먼트라고 그러죠. 그 보증 같은 것도, 지지도 많이 얻는 그런 대화도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수잔 숄티가 주관하는 모임 통해 가지고 교민들의 반응도 같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우리는 대한애국당이 세상의 중심이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대한애국당인데, 그 대한애국당이라는 거에 낯설어하는 분이 그곳에도 물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바와 더 결사적으로 해 나가야, 이제 미국 곳곳에서도 우리를 당연히 뜻깊게 알아주는, 당당하게 알아주는 그런 시절이 곧 올 테고요. 그러기까지는 우리의 노력과 분발이 더욱더 요청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워싱턴 DC에서는 주로 싱크탱크랑 시민사회 분들 만나면서 보고 드리고 듣고 공유하고 그런 활동을 했고요.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관리들을 만나고 싶은 게 더 큰 목적이었는데, 지금 인사 이동 기간, 그러니까 이제 갓 지명된 상태에서 이제 임명이 시작되는 첫날 이런 시기여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시기라서 그분들하고 컨택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보고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한 제가 놀랐던 것은, 제가
그냥 경유지에서의 일화인데 페이스북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이지만 경유지가 미시건주에 있는 디트로이트 공항이었는데 제가 식사하러 간 자리에서 그 음식점의 직원이신 한국분이 대한애국당 최고라고 모두 미국 사람밖에 없는 그 식당에서 한국말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시면서 저를 환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 미시건 디트로이트의 교민들은 모두가 다 대한애국당을 알고 있다. 우리 교회 사람들 다 대한애국당 지지자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상황 때문에 그 나쁜 놈들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호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신 그 서울시장 꼭 되십시오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너무나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결사적으로 저의 최선을 다 쏟아내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서울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심히 참여할 때 한 동지가 해줬던 이야기는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를 비교해보라. 김구가 무장봉기 한다면 무기 모으면서 독립운동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 대한민국을 수립해놓으라. 그 말을 하면서 지금 태극기 집회도 좋지만 미국이고 유럽이고 뛰어다니면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너가 아닙니까? 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그 말을 굉장히 가슴에 새기면서 최선을 저의 최선 뭐 이메일이건 전화건 직접 날아가건 저의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거듭했었기 때문에 이번 미국행은 갑작스럽게 간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제가 작년 상반기에는 미국을 4, 5회 정도 갔었는데 하반기에는 우리 당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 당을 지키느라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근 상황에 대한 그 정보 공유와 서로의 소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갔었던 것임을 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돌아왔으니 이제야말로 시작이죠. 제가 서울시장 예비후보 인지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세와 모든 활동을 총력을 다해서 이제 본후보가 되기까지의 입장을 공고히 하고자 최선을 쏟아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서명대에 나타날지 여러분 예고 없이 나타날 수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과 지지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뿐입니다. 승리로서 모든 것을 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당에서도 대한애국당에서 트럼프 정부와 우리 동진 대통령과의 면담 이 부분이 방송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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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을 연결해서.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나고 다니는 분들은 다 그 국무부 미 합중국의 국무부 그리고 행정부랑 다 네트워크가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만날 때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는 여기 우리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싶어서 왔다. 우리 당대표님과 만나는 모임 좀 주선해보고 싶다는 말은 빠짐없이 그 메시지와 신호를 보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성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성사되는 시점에 대해서 제가 약속은 못 드려도 시점에 대한 약속은 못 드려도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과 도널드 트럼프와의 어느 그 시간 정도 길이의 만남일지라도 그 만남을 성사시켜 보고자 저는 최선을 다해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네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당원님들과 우리 부대변인님들 너무 애쓰시고 노력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또 한편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활약상을 우리 당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셨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면서 뭐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없을 때 더 잘하는 우리 부대변인님들 그리고 우리 당원님들 더 많이 아껴 주시고 또 제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다라면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 더 커나가는 대한애국당과 대한애국당 당원님들이 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